네, 이번에는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감리 실무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 업무입니다. 네. 네. 이 감리 업무는 네. 크게 이제 우리 품질 관리, 네. 뭐 시공 확인 이런 게 좀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이제 먼저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품질 관리가 자재 승인이죠, 그죠? 자재 승인이죠. 적합한 자재가 맞습니다. 이게 반입되는지. 네. 그 이제 주방 가구는 이제 지난번 현장에서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그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재 승인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 견본주택과 일치 여부가 또 중요 사항이거든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그게 기준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 뭐 공동주택에서 마감자재 하면 다 이제 그 견본주택하고 일치하는가? 그럼 이게 일단 제일 제일 1번이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 근데 근데 이제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워낙 부피가 이렇게 큰 가구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제 비교하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네. 뭐 색상이나 뭐 치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확인합니까? 견본주택하고. 그 부분요. 예. 예, 제가 잠깐 현장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 저쪽 인천 송도 쪽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업체가 주방가구 업체가 NX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NX도 우리가 KS로 알고 계시면 PKS입니다. 아, 그럴까요? PKS. KS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재 선정 시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감리 착수 전 후에 마감자재 목록표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었던 품목, 제품에 대해서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시공자, 그러니까 발주자가 사업승인권자한테 제출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식 문서로서 시공사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서 그 내용이 실제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한 내용인지 확인하는 게 제일 1번이고요. 네, 그게 사실은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고, 실제 이제 아까 자재 선정 말씀하셨잖아요. 자재 선정 승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감리 검토 의견을 달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마감자재 리스트에 그 주방 가구에 있는 어떤 뭐 앞에 시트지, 구성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뭐 모델 넘버 이런 게 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마감자재 목록표상에 시트지의 고유 넘버까지 색상까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 구성이 한 8가지가 되거든요. 싱크대에 보면 싱크볼, 파티클보드, 그다음에 섬유판, 몸체, 문짝 마감재, 경첩, 그다음에 뭐 레일, 최종적으로 시트 접착제까지 한 8가지 항목이 돼요. 그 내용이 품질시험 성과표라고 해서 그 하나하나에 대한 성적서에 대해서 KS 기준과 동일한지 여부를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감리 검토 의견을 써줄 때 나중에 이제 저 뒤에 가면 이제 하자 관련해서도 좀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현장에서 주의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검토 의견을 이렇게 다뤄줄 때 그때 이제 자재 운반 시 아니면 시공지의 습기 주의에 관리를 잘 하도록,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곰팡이 정도가 쓸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라. 그런 내용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뒤에서 또 한번 닫아보시죠. 네, 그러시죠. 일단은 이제 자재 승인을 해야 하는데, 그죠? 네, 일단은 가구 반입 전에 네, 사전에 좀 뭐 해야 되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런 거 어떤 게 있어요? 네, 먼저 이제 현장에서 시공 설치하기 위한 시공목이 중요한 사항인데, 아, 상부장이 고정하는 그렇죠. 시공 상세도를 통해서 승인해주는 사항. 거기에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합판이라든지 필요한 앵커,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또 승인해주고, 승인 상세도도 승인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뒤에 마감재가 콘크리트냐, 단열재냐, 석고보드냐에 따른 상세도를 승인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필요하다면 이 앵커는 보통 40mm. 40mm만 이렇게 구조체에 정착이 되면 된다.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 표준 있잖아요. 거기에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콘크리트든 벽돌이든 뒤에 어떤 마감재든 해서 최소 깊이가 40mm만 이게 정착이 되면 이게 탈락의 우려는 없는 거죠. 그죠. 제일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중이 그러니까 이제 뭐 식기나 이런 것만 이렇게 상부장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과대한 이런 하중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죠. 최소 뭐 무거워봐야 한 5kg? 예,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보면 우리 건축 그 기술 지침에 보면 이 앵커의 간격도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기본적으로 예, 정해져 있죠. 300인가? 그 정도 맞죠? 300입니다. 네, 300인가? 예, 잘 아시네요. 제가 그 단열재에 이제 보면 이제 이 앵커를 이제 단열재 두께만큼 더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이 긴 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그죠? 내단열 같은 경우는 뭐 105mm도 있고 155mm도 있거든요. 그걸 관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쇄도가 필요하고 그 수치 계산했을 때 정확하게 박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저 확인했죠.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 현장에 네. 이 가보니까 벌써 이제 앵커를 다 박아놓은 거야 이게. 다 박아놨어요?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안 보이니까? 네, 안 보이니까. 어. 그래가지고 이제 틀림없이 이게 만약 단열재 이제 짧은 게 꼽혔으면 네. 손으로 빼도 빠질 텐데 아, 맞아요. 모르죠. 그래도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네, 의심스럽죠. 그때 이제 그 우리 시군 기사하고 음. 그 이 앵커 작업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작업자한테 네. 하나 풀어봐. 내가지고 풀어보니까 진짜 잘 돼 있던데 보니까. 풀어봐요? 네, 풀어봤죠. 그 풀 때 뭐 단열재를 뜯어냈어요? 아니요, 앵커만 뽑아봤죠, 앵커만. 아, 앵커만. 앵커만 뽑으면 이게 케미칼 한 칸이니까. 네. 아. 이거만 뽑아보면 네. 어차피 이게 우리가 승인된 이 그거 그 규격만 맞으면 네. 이게 40mm 박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확인해봤습니다. 잘하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재 승인을 할 때 네. 이제 내부 자재, 그죠? 내부, 네. 이 이제 보통 우리가 주방 가구라는 것이 뭐 내부 자재와 이 위에 있는 표면 마감재, 네. 그 보통 이제 주방 상판의 조립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주방 가구는 이제 자재 승인을 할 때 네. 통째로 이제 이 주방 가구 전체를 이제 이게 맞다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이 구성품을 이렇게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아,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구성별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이 전체 NX 뭐 리바트든 싱크대 회사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8가지 들어가는 자재 자체가 뭐 동화기업이라든지 뭐 어쨌든 제조업체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맞아. 다 구성품별로 맞는지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내부 자재, 표면 마감재, 상판, 그다음 특히 시공 상세도상에 주방 가구 아까 제작 상세도에 대해서 확인해서 그 표현들이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모델하우스하고 동일한지 확인하는 사항. 맞죠. 사실은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 우리가 좀 그게 좀 낮거든요. 전문가인데요, 뭐. 아, 그래? 어쨌든 예. 예, 그 정도만 우리가 또 우리가 뭐 학교 때 뭐 어떤 시공학에 이 뭐 가구가 이렇게 뭐 자세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예. 이게 뭐 그 정도죠. 뭐. 예.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아까 내부 자재, 뭐 표면 마감재, 상판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내부 자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내부 자재. 네, 내부 자재. 내부 자재는 이게 주요 자재가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되죠. MDF, 중밀도 섬유판, 이게 문장용입니다. 아, 문장은 MDF죠. 네, MDF고 그다음에 PB, PB, 파티클 보드, 네. 이 몸체. 네, 문체. 네, 그 그다음에 뒤에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문장 그렇죠. 뒤에 있는 거죠. 문짝 뒤에 바디 있는, 부분 예, 그죠. 칸막이 뭐 그 정도 안 보이는데 그 음. 정도고 PW 플라이우드 이게 합판이거든요.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아는 시공목 정도. 아, 아까 그 위에 처음에 설치하는 예, 이게 두께가 필요한 게 18T에서 폭이 한 50mm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합판이 18T 합판 있잖아요. 제일 적당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가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품질 기준 이제 KS 시험 성적서에 잘 나와 있어요. MDF는 KSF
3200 섬유파 네네.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PB는 이게 KSF 3104 파티클 보드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PW 플라이우드는 이게 KSF 3101 보통 합판 요거 잘 나와 있죠. 제조 과정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접착제가 사용되잖아요. 아, 이 MDF, PB, PW 다 이제 접착제로. 그래. 아, 그래서 공기질이 중요한 거죠. 그죠? 아, 그럼요. 이게 만약에 원목 같으면 네. 안 해도 되겠죠. 음, 근데 제조 과정에서 접착제를 쓰잖아요. 음, 그래서 실제 그게 이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게 가구가 설치되고 되면 나중에 이제 실내 공기질 자체가 오염될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아, 일단 그러니까 이 각자의 어떤 뭐 MDF, PB, PW 각자의 그러니까 포르말데이드라든가 네. 뭐 유기화합물 방출량 이걸 일단은 구성품부터 네. 먼저 확인을 하고 그죠? 하고 다음에 하는 거죠. 네. 자, 그 내부 마감 자재, 내부 이제 자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쉽잖아요, 그죠? 그 단품이니까 그렇죠. 좀 쉬운데 이게 이 표면 마감재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어렵죠. 이게 예전에는 제가 2006년도 그때 첫 현장에서는 이게 마감이 하이글로시 하면서 이제 반짝반짝하는 거, 아, 뭐 지금도 반짝반짝한데 그렇죠. 네. 그때는 하이글로시라고 이렇게 불렀고 하이 그렇지. 요즘에는 이제 PT, 페트병 아, 페트병. 이런 네. 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현장에서 자주 보는 그 건축 기술 지침에 거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공법이 붙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표면 마감재 붙이는 방법. 시트냐? 예, 예. 아니면 도장제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걸 딱 보고 현장 그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네.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잘 이게 모르죠. 잘 모를 수도 있고 우리가 내가 모르나 하여튼 잘 모르고 또 뭐 공법도 좀 바뀌는 것 같고 이게 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변천사가 있죠. 예, 기술자가 이게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음. 또 제품도 달라지잖아요. 제가 여기 보면 네. 오, 도면을 갖고 오셨네요. 이게 이제 그 단장님 그 인천 송도 현장 그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 보면 LPM LPM. 상부장은 하여튼 LPM으로 돼 있네요. 그러네요. 하부장은 음, 페트 페트. 돼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돼 있는데 예. 이런 그 어떤 마감 공법에 대해서 그래도 뭐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게 이런 거다 네. 이 대충 알고 있어야지 이게 이 현장 관리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뭐 힘드시겠지만 한번 네. 설명해 주셨으면 네, 참 힘든 좋을 것 점 같아요. 제가 자꾸 하네요. 예.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예. 하이글로시, 하이그로시. 하이글로시 뭐죠? 예전에 대부분 주방 가구에서 사용했던 공법인데요. 목재 특수 재료를 도료를 분사해서 자외선에다가 쬐어서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도장이네요, 도장. 도장이죠. 도장은 원래 고급인데 이건 좀 저가인데 그죠? 그다음에 가격이 매우 저렴하면서 이제 원룸이라든지 아, 이게 요새 예, 가면 원룸에 이제 그 반짝반짝하는 이 싱크대가 다 하이글로시다. 하이그로시다. 그다음에 또 금방 그 이 상부장 보면 LPM 돼 LPM 있잖아요. 돼 있죠. LPM은 뭐예요? 이게 멜라민 합성수지 이제 모양지를 부착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열을 가해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네. 아, LPM 요것도 약간 좀 저가죠. 요건 그래도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실 큐비클. 그러니까 저가지. 보통 일반 가구에 돼 있고 사무용 가구에 많이 쓰죠. 예. 그리고 아마 이거 싱크대 보면 안에 몸체 부분에 그 마감이 LPM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예. 몸체.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뭐 HPM 이런 것도 있죠. 이건 이제 말 그대로 H잖아요. 예. L보다는 좀 한 단계 위인 거죠. LPM보다는 높은 압을 갖고 더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구성이 우수하고 다양하게 이게 디자인도 가능하고 컬러도 가능하고 LPM보다는 한 단계 위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PM. HPM은 근데 또
사용했는 걸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우리 상세도에 나왔던 페트. PT, 페트, 그죠? 아, 페트 이거는 요새 좀 많이 쓰죠. 이거는. 이게 페트병 같은 플라스틱 재질을 음, 접착하는 거거든요. 음, 방식은. 그러다 보니까 단단하면서도 이게 하자에 좀 강한 거죠. 크랙이라든지 긁힘이라든지 어쨌든 사용상의 부주의가 발생했을 때 뭔가 조금 대처할 수 있는 자재다 보니까 요즘 주방 가구에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대세죠,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주방하고 이제 자재 승인서가 쭉 올라오면은 음. 처음에 아까 MDF 뭐 이런 게 쭉 나오다가 시트지. 뒤에 시트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시트 그죠? 나오죠. 그게 PT다, 그죠? PT 붙이면 네.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네. 보통 이게 보니까 뭐 이 인테리어 필름 해가지고 좀 대기업에서 만든 것들은 뭐 PT 이쪽에서 사용하는 것 같고 뭐 나머지 얇은 거는 뭐 다른 쪽에서 사용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하고 또 뭐 멤브레인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음. 멤브레인 뭐예요? 멤브레인 참 이게 말이 어렵네요. 뭐 이게 평면한 면에 시트지, LPM, HPM, 그다음에 이런 저기 PTP를 적용하는 부분인데 오목형일 때는 접착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게 프레스로 고압을 해서 이렇게 누르는 형식, 아 그러니까 주방 이제 그 문짝에 문짝에. 이 우리가 이게 오목한 이런 그 네. 모양이 나 있는 이런 데는 그런 부분도 어렵잖아요. 앞에 그 이제 그 뭐 LPM이나 HPM 이런 걸로 못하니까 그걸 붙일 수 있는 이런 방식이다. 그런 방식이다. 아, 뭐그 정도만 멤브레인 이해하시면 될 것 방식이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고급 우레탄, 도장, 예, 도장. 도장 있고, 우레탄 도장. 예, 예, 예. 여기 이제 표현 마감이 이렇게 매끄럽고 부드러운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저도 이게 지난번에 우리 저희 집에 리모델링 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리모델링 할 때 그때 리바트를 갔었거든요. 리바트요? 리바트를 갔었는데 어, 그때 보니까 저 판매하시는 분이 네. 도장이 되게 고급 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만약에 저희 집에 싱크대가 한 400만 원짜리다 치면 400, 예. 도장은 그게 한 7, 800 좀 하는 거예요. 700, 800. 예. 되게 고급이더라고. 그래요? 네. 그 중에 더 고가가 있잖아요. 원목? 무늬목. 이거. 원목을 그죠. 얇게 켜서 음, 원목처럼 느낌. 원목은 사실은 이게 더 비싸고요. 그렇죠. 주방 가구 저기 미안합니다. 외국사는 5천만 원대, 6천만 원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래서 뭐 쓰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그 도장이나 뭐 문의복 이런 거는 우리가 이 공동주택 감리하면서는 거의 보기 힘들 것 같다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뭐 보면 뭐 미군들 뭐 기숙사 아니 고급 아파트 한번 감리한 적 있었잖아요. 하셨어요? 그때는 또 좋았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그때 한남동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는 최고겠죠. 최고. 그러니까 되게 고급이었잖아요 거기는. 거기는 분양가 자체가 다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때는 또 우리 일반은 이런 뭐 PT 말고 여기 없었을 거야 아마. 또 뭔가 새로운 공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한번 찾아보는 걸로. 그러시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편에서 이제 우리 좀 중요한 내부 마감하고 네. 좀 우리가 평소 잘 모르는 표면 마감재 표면 마감재. 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 나머지 상판 또 남았고 상판, 또 나머지 또 우리 그다음에 하자. 시공하면서 그죠? 또 뭐 관리해야 될 부분 그렇죠. 이게 좀 남았다 그죠? 네네. 그 부분은 다음에서 다음으로 하시죠. 네. 마치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